자, 우리 깐부 선생님, 부장님 하나 더 문의드릴게요. 저희 반에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앞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자리 바꾸기 할 때마다 앞자리에 고정시켰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왜 얘만 앞자리에 앉히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들은 원하는 자리에 안 주냐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둘 중에 누굴 설득시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일단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 대한 특혜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생활지도의 중간점을 찾으신다고 이 아이를 앞쪽에 배치를 하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생활지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든지 또는 뒤에서 문제 행동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뺀 게 아니라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특혜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한 친구, 선생님 왜 얘만 앞에 앉아요? 하고 싶은 대로 앉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한테 설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이 학생에게 설득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는 사회화 기관이죠. 사회를 배우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작업에 대한 생활지도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리 배치나 이런 거 할 때 몇몇 학생들이 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앉고 싶은 친구랑만 앉고 싶은 거야. 선생님 저 여기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얘기해요. 아이들은. 나는 안 해주거든 그런 거 전혀. 몇몇 친구들은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다음 주면 바꾸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자리 마음에 드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마음에 안 든다고 티내는 거 옳지 않아. 니네 사회 나가가지고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다 주변 사람들한테 티내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애들 잠잠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오바하면서 자신의 불쾌감을 막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갑니다. 세상은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여러 번 들어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의 흐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친구들, 모든 공기의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이걸 잡아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활지도를 해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 선생님의 학급 경향이, 생활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급의 규칙인 거고 다른 친구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앞자리에 앉고 싶다고 해서 얘는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맨 뒤에 앉고 싶은데 왜 저는 뒤에 앉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깐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이 방법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철을 하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학급 경영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YJL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드디어 듣게 되어 기쁘네요. 저희 중학교는 애들이 순한 편이에요. 저는 중2 담임입니다. 저희 반에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는 남학생 2명이 있어요. 서로가 가장 친한 친구고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문제 행동에 예를 들면 아침에 2분 정도 지각, 가방 없이 등하교, 이동수 없이 1, 2분 정도 지각, 이동수 없이 필기구나 교과서 미지참, 수업 중 잠, 자리 임의로 이동 등입니다. 사소한 잘못이지만 워낙 잦다 보니 혼낼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과 래퍼 형성이 어려워져 버렸네요. 이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사교적으로 다가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해도 아이들 마음에 안 닿는 것처럼 참 어려워요. 충분한 교감과 애정 속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싶은데 래퍼 형성이 너무 어렵네요. 선생님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아이들이고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래퍼 형성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잔잔하게 지금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야. 지금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아이들 문제 행동 수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대화 시도나 선생님의 말씀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계속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야 오늘은 교과서 꼭 챙겨서 수학 수업 가. 철수야 오늘은 늦지 말고 과학실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약간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좀 대충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의 생활지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잘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국어 선생님 잘 보고 있더라, 영어 선생님 수업 듣고 있더라, 잘하고 있어, 좋아, 이런 것들도 말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이 레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화를 시도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침 먹고 왔어? 학교 오는데 힘들진 않았니? 수업은 어땠어? 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이 생각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너무 어렵게 대화의 포인트를 잡으시진 않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먹었어? 그냥 뭐 대충 먹었어요. 그래? 잘 챙겨 먹고 다녀. 선생님이 많이 생각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한테 관심이 많고 나는 너한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너한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모든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대화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친해지게 되고 레포 형성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생활지도가 빛을 보기 시작해요. 단박에 레포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생활지도까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욕심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순한 편이고, 제가 볼 땐 중학교 2학년이고 문제 행동이 많은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등학교에도 한 2, 3분 정도 지각하는 애들 셈심치 않게 많이 보고요. 가방 없이 등하교에 하는 애들 있습니다. 이동 수업 갈 때도 1, 2분 정도 늦는 애들 있어요. 필기도구, 교과서 안 챙기는 애들 있습니다. 수업 중에 조는 애들, 자는 애들 초등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없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께서 충분히 레포 형성하시고,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수업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모든 거를 선생님이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는 거죠. 선생님 수업이 끝났어. 그 다음에 이동 수업 시간이야. 친구들 먼저 이동 수업 교실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선생님 저희 화장실 갔다 갈게요. 뭐 어디 갔다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 대신에 꼭 가야 돼.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지도가 많아지거나 챙김이 많아졌을 때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잔소리가 많아 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까지는 돼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좀 순하다고 하셨고, 이 정도의 문제 행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YJL 선생님께서 시시콜콜한 것부터 너무 와닿네요. 선생님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포 형성이 먼저입니다. 일단 레포 형성 해주시고, 레포 형성 해주실 때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뭐 혼날 때는 혼나야죠. 단호하게 들어갈 때는 단호하게 들어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적 차원으로서 선생님께서 먼저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YJL 선생님께서 없는 칭찬 만들어주려다 보니 칭찬 1번에 지적 10번 패턴이 되더라고요. 지적이 전혀 안 먹히고요. 시시콜콜한 것부터 애정을 담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소리가 너무 많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약간 지적이 너무 많았어, 약간 잔소리가 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라고 한다면 말 대신에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지적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과서가 챙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책상만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애가 모를까요? 알아요. 학교 지금 8년째 다니는 애들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사인, 그냥 비언어적으로 신호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이러면서 꺼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한 번에 개가천선이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선생님께서 길게 보겠다라는 마인드 가지시고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거기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